이슈 토크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사공필용 부산시 감염병 관리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10월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내려진 건 당초 정부에서 얘기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를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판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 시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 달성되는 이런 네 가지 지표를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에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1월 둘째 주부터 이 네 가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그리고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 그리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이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4개의 기준 중에서 3개의 기준이 충족이 돼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실내라도 이제 모두 마스크 의무가 또 해제가 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해제가 되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시설은 감염 취약 시설 중에서도 입소용 시설, 즉 요양병원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그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네, 그렇다면 착용 의무가 지금 현재 유지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과태료 부과 조항에서 혹시 예외적인 부분은 없나요? 네, 방역 지침 취지상의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가 대표적으로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일 경우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시라든지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연 등의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때는 또한 마스크 착용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24개월 미만 영유아, 또 만 14세 미만, 또 의료행위 종사자, 또 불가피한 사람은 이제 마스크 과태료에서 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경우, 네, 그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 인후통이 있다거나 기침 증상이 있다거나 콧물, 코막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또한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가 해당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층의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을 가지신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경우, 네 번째는 환기가 어려운 산밀, 즉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 처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라든지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시민들의 반응이 기대와 불안감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재유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또 곧 있으면 학교 개학 등이 있을 건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계도 등 방역 관리 강화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집중 캠페인 및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예전처럼 대규모로 유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개학의 여파로 계속 우려는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뭐 대규모 발생의 가능성은 네.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난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주는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로 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하는 전후에도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에서 전 국민들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60% 이상이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던 조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모 기관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의무 해제 후에도 여전히 착용하겠다고 답하신 분들이 6명 내지 7명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네. 예. 실제로 마스크 착용 시에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해에 대한 보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기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와 또 비상사태 유지 발표가 국내 방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WHO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포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오미크론 유행 시기와 대비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WHO에서는 전 세계 위험도가 높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형성되고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해서 사망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과 대다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아직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향후에 WHO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고 국내 방역 상황도 더 안정이 되면은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그리고 격리 의무 조정 등에 대해서도 방역 체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WHO의 기조와는 반대로 네.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예.
해외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조금 더 일찍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를 하는 분야는 우리처럼 주로 의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참고 자료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대다수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그리고 호주, 싱가포르, 대만 이런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의료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의무를 적용하고 있고요. 덴마크라든지 미국 그리고 프랑스 같은 국가는 의무를 아예 해제를 하고 다 권고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에선 일찍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군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부산의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주간 총 확진자 수가 1,544명으로 전주에 비교해서 2,135명, 약 16.8%포인트가 감소하였고요. 4주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째 1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병상 가동률도 30% 내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우리 방역의 여러 인프라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건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백신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현재 4차 또 5차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도 1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그 백신 접종이 강력한 그 무기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이가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특화가 되어 있는 백신이고요. 기존 백신들보다 3배 내지 4배가 더 효과가 높아서 감염 예방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도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다수 국가에서 이미 접종에 안전한 백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상 반응은 기존의 백신들에 비교해서 10분의 1 이하로 낮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또 보고되는 증상들을 보면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 발열이라든지 몸살,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시에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60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이라든지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전 접종 후에 90일이 경과하셨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가 백신을 지금 바로 접종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기저질환자, 고령층 또 감염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제 백신 추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감염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감염시설에 입원하고 있거나 입소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강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현재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7일 정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예. 현재 확진자 7일 격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변동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도 하향이 되게 되면 앞으로 격리 의무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나아가서 해제까지도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제 확진 후 7일 격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처럼 예. 이 지침도 역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방역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우리도 희망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격리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나가서 해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나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발생이 2020년도 1월에 국내에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부산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는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돌아보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겪었다시피 마스크 대란도 네. 굉장히 인상이 남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을 했던 네. 경험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마 이제 첫해 8월 그때 이제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첫해 10월에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제일 심했던 1급에서 이제 2급으로 또 하향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 관리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 그리고 사회생활 간의 균형감 있는 그 정책 추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근거 중심의 방역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웃의 안전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배려와 협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실내 마스크 해제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지막 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인내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 겨울철 유행도 어느덧 정점을 지나고 감소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여건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해외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의 통해서 재확산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은 여전히 밀접, 밀집, 밀폐 등 산밀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고위험 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절기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가 백신 접종자는 만약에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감염 취약시설 등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꼭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공필용 부산시 감염병 관리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되었지만 앞으로 개인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